안녕하세요. 지혜의 동행 가족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베푼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이 베품이라는 게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상황을 잘못 맞추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죠. 젊을 땐 조금 손해봐도 다시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있지만 노년에는 그럴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박정숙 씨는 그 희생의 대가로 깊은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70세 이후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선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72세의 박정숙 씨는 평생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26살에 결혼하신 이후 세 자녀를 키우며 쉼없이 뛰고 달린 시간이 벌써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민수 씨는 대기업에 다니고 둘째 딸 미경 씨는 공무원으로 막내 아들 준호 씨는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겉보기엔 모두 안정적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죠. 남편분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래도 어르신께는 평생 모은 3천만 원 정도의 적금과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어 나름대로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연락이 뜸하던 동생 영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딱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라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제부의 사업 실패로 평소에도 형편이 어려워 종종 도움을 청하곤 했던 동생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처음입니다. 2천만 원이면 영숙 씨에겐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죠. 동생이 어려운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은 나만 믿고 있는데. 자매간에 이런 때 도와야지. 통화가 끝나고 한참을 망설이던 정숙은 결국 돈 2천만 원을 동생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얼마 뒤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을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1,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야, 너 다니는 회사는 어쩌고 갑자기 무슨 사업? 와이프 명의로 가게 하나 차리려고요. 이거 진짜 대박 아이템이어서 그래요. 제가 오죽하면 어머니한테 돈을 빌리겠어요. 정숙 씨는 난처했습니다. 이미 동생에게 돈을 거의 다 빌려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사실 그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민수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사업에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어머니 돈 절대 날리지 않을게요. 이자도 넉넉히 드릴게요. 간절한 아들의 부탁에 결국 정숙 씨는 가지고 있던 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보험도 해지하며 아들에게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 미경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비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도 모자라고 이번에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 엄마, 이제 먹고 죽을 돈도 없어. 너희는 여행도 가고 할 거 다 하면서 왜 매번 돈이 모자라니? 전에는 매번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씩이던 것이 이제는 5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죠. 빌려간 사람들은 모두 꼭 갚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연락이 안 되었고 자녀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갚지 않았죠.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지금 좀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에 보너스 받으면 갚을게요. 이런 말들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정숙 씨는 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허리 통증에 병원을 찾은 일 때문이었죠. 의사는 주사나 약물, 도수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권했지만
잦은 진료로 인한 의료비는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숙 씨는 병원비조차 부담스러워 약을 아껴 먹으며 아픔을 참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내 노후를 책임질 돈은 내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말이죠. 심지어 정숙 씨의 허리 통증은 그녀의 헌신적인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그녀의 일상이 바로 그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5시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와 함께 정숙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와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묵묵히 견뎌왔죠. 엄마, 벌써 일어났어? 출근 준비를 하던 막내 아들 준호가 부엌으로 나옵니다. 준호야, 아침 먹고 가. 엄마도 참,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는데. 괜찮아. 엄마가 이런 거라도 해야지. 서둘러 아침을 먹은 준호가 일어섭니다. 엄마, 나 갔다 올게. 오늘 회식이라 좀 늦을 것 같아. 그래, 조심히 가고. 정숙 씨의 눈길이 아들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아픈 허리를 잠시 잊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자식들을 모두 키워냈건만 이제는 맞벌이하는 자식들을 위해 손주들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가족들을 위해 몸을 혹사하죠. 자신은 늘 뒷전이었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싶었죠. 하지만 허리 통증으로 혼자서 밥조차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들어진 지금 정숙 씨를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바쁘다, 일이 있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할 뿐이었죠. 다들 자기 생활이 바쁘다고 전화로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전부였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다들 잊은 것 같더라고요.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족들은 정숙 씨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아요? 혹시 다음 주에 은율이 좀 돌봐줄 수 있어요? 은율이는 둘째 딸의 아들입니다. 정숙 씨는 처음으로 안 되라고 말했죠.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늘 그래, 알았어. 라고 하시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거절하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나 싶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아프니 아무도 제대로 신경 써주지 않더라고요. 그제야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이야말로 자신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정숙 씨의 자식들이 너무나 매정해 보이죠. 하지만 자식들이 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늘 자녀들의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큰아들이 직장을 옮기려 할 때는 밤새 걱정하며 말렸고, 딸이 이혼을 고민할 때는 매일 같이 찾아가서 설득했죠. 특히 손주들 교육 문제에는 더욱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엄마의 조언이니까 하며 귀 기울였지만 점점 그 관심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그건 저희 부부의 일이에요. 자녀들은 점점 정숙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찾아오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건 큰며느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어머님께서 저희 집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시는 것 같아요. 매번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아이들도 할머니 오신다고 하면 숨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후 정숙 씨는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자신의 관심과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다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더라고요. 내 마음은 늘 자식들 걱정뿐이었는데 그게 자식들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나 봐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부탁하지 않은 조언은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관심이 상대에게는 숨막히는 강요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녀들의 삶은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자. 나한테 물어보지 않은 일을 일일이 간섭하지 말자. 그렇게 한 발 뒤로 물러나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은 오히려 편하게 어머니를 대했고 손주들도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받아쓰기 시험에서 90점 맞았어요. 라며 자랑하는 손주들에게 정말 잘했구나. 라며 한마디 칭찬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뒤로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노후 자금을 함부로 빌려주지 않고 건강을 무리해서 희생하지도 않고 자녀들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연금이 들어오니 조금씩 아낀 돈을 모아가며 뿌듯합니다. 몸은 아침 산책으로 조금씩 컨디션이 좋아졌고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죠. 병원 진료도 정기적으로 받으며 약속된 약 복용도 꼬박꼬박 챙기고 계십니다. 복지관에서 미술 교실에도 다니고 동네 친구들과 주말 산책 모임도 즐기시며 때로는 자식들과 근교 여행도 떠납니다. 이 모든 게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었죠.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살 수 있다니 이제야 진짜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전화의 안부를 물어보고 손주들은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며 달려옵니다. 예전처럼 살림살이와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님, 이번 명절엔 저희가 일찍 가서 음식 준비 도울게요. 라고 나서며 분위기가 좋아졌죠. 한 발 물러서자 가족 관계가 오히려 개선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우선하는 태도가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숙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한 하루를 살자. 그리고 본인이 깨달은 3가지 철칙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첫째, 돈은 함부로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안전망은 돈입니다. 자녀나 친척이라도 노후 자금은 쉽게 내주면 안 됩니다.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러다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을 희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안일이나 손주 돌보며 쉬지도 못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세요.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안 되면 과감히 거절하세요. 내 몸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셋째, 지나친 관심은 독이 됩니다. 자녀들의 인생, 손주들의 문제는 결국 그들의 몫입니다. 때로는 물러서서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죠. 부탁하지 않은 조언은 삼가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면 관계는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 3가지 베품의 원칙을 지키면 노년에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진심으로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해온 부모님의 사랑은 분명 감사한 것이지만 그 사랑이 과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을 힘들게 하고 가족관계마저 어긋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점점 더 자신의 삶을 돌보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해진다는 것이기도 하죠. 여기서 베풀지 말라는 진정한 의미는 나를 먼저 아끼고 다른 이들을 도와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프면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이들에게도 행복을 나눌 수 있죠.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의 동행 가족 여러분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취미 활동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나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노후의 지혜가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